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지금을 계기로 꼭 이루시기 바래요. 오늘은 이시다 히사스구 저자의 세계의 소원, 100일의 기적과 함께 쓰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마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수중에 있는 돈이라고는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자격증은 물론 연줄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데다 재취업할 마음도 전혀 없었죠. 제게 있는 것이라고는 어떤 사람이 해준 말만 믿고 마음만 먹으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는 설렘 뿐이었습니다. 거기다 지인한테 들은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를 버티게 했어요. 그 역시 나처럼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빈손으로 시작해 고작 넉 달 만에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서너 명이 모여서 너 진짜 대단하다, 부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가 한마디 불쑥 내뱉었어요. 나 그거 아직도 계속하고 있어. 그것이란 예전에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함께 들은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수입에 변화가 없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성공한 사업가가 극비람에 알려준 방법이었어요. 소원을 날마다 종이에 10번 쓴다. 그는 종이에 날마다 10번씩 월 수입 1,000만 원을 넘었다 라고 쓴다고 했어요. 물론 그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였겠지만 겨우 넉 달 만에 그것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명함이 갈렸습니다. 실로 놀라운 이야기였죠. 필자 역시 마침 회사를 그만두기 직전에 그 이야기를 들은 터라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이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죠. 회사를 그만두자마자 서둘러 3주 정도 인도에 다녀왔고 돌아온 그날부터 소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월 수입 1,000만 원을 넘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 달 만에 쓰는 것 자체를 포기했어요. 당연히 1,000만 원도 벌지 못했고요. 똑같은 문장을 그저 10번만 쓰는 것이니 시간으로 치면 겨우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일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일인데도 한 달 만에 집어치우고 말았어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만화를 보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는 일은 몇 시간이든 지치지 않고 365일을 계속할 수 있는데 고작 1분이면 되는 일을 계속하지 못한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굳게 마음 먹었는데도 말이죠. 앞에서 말한 지인은 꾸준히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친구들은 처음에는 제대로 했을지 몰라도 필자처럼 도중에 그만두었어요. 그런데 나는 운이 좋은 건지 기적이 일어난 건지 그럭저럭 프리랜서로 먹고 살았습니다. 월 수입 1,000만 원에는 훨씬 못 미쳤지만 월급쟁이 시절과 수입이 비슷했죠. 그렇다고 해도 아슬아슬한 줄타기 생활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4년 정도 이어지고 2009년이 절반 정도 지났을 때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어요. 현금이 다 떨어져 카드 빚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그때의 이야기였습니다. 맞다. 매일 소원을 10번씩 적고 넉 달 만에 월 수입 1,000만 원이 넘었다는 남자가 있었지.
나도 따라해보다가 한 달 만에 그만두었지. 만일 넉 달 동안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는 그것을 다시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있었고 세미나와 코칭으로 몸에 밴 노하우가 있었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단순히 하루에 10번 쓰는 방법에 조금 변화를 주었습니다. 나름대로 업그레이드된 비법이었죠. 그리고 2009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10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8월에 블로그 접속자 수가 3배로 늘었어요. 9월, 10월에는 기획했던 고액 세미나가 모두 매진되었죠. 9월에 마침내 월 수입 1,0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10월 2일에 도서 출판을 결정했죠. 수많은 멋진 만남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저는 궁지에서 탈출했어요. 그 후 밀린 카드빚도 모두 갚았고 출판한 책은 출간 즉시 아마존 종합 1위에 올라 곧바로 추가 인쇄를 했죠. 게다가 세미나와 코칭 사업도 순조롭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업과 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강연 요청이 들어와 월 수입도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절마다 가족과 여행을 다니고 1년에 2번은 정말 좋아하는 해외여행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2, 3일만 일하면서 일과 가정의 밸런스와 행복을 모두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전환점은 언제였을까요? 틀림없이 2009년 7월 1일 업그레이드한 비법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부터 소원이 척척 이루어졌고 지금 바라던 일이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 후 저는 비법을 몇 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쉽고 확실한 방식으로 완성했어요. 지금부터 그 비법, 즉 소원을 이루는 비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에 집중하시기 바래요. 1단계 필기도구와 비법 노트를 준비합니다. 필기도구는 이색 볼펜, 노트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수첩 크기의 노트로 해도 좋아요. 2단계 3가지 소원을 정합니다. 여기서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요. 100일 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정하세요. 부정어와 형용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완료형이나 진행형으로 하세요. 소원은 각각 15에서 25자 사이로 합니다. 자기 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립니다. 3단계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참으세요. 그 사이에 첫 번째 소원 3번을 씁니다. 그 다음 크게 숨을 내쉬세요. 4단계 다시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참으세요. 그 사이에 두 번째 소원을 3번 씁니다. 그 다음 크게 숨을 내쉬세요. 5단계 다시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참습니다. 그 사이 3번째 소원을 3번 쓰세요. 그 다음 크게 숨을 내쉽니다. 6단계 마지막으로 릴렉스 하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한 번 씁니다. 100일 동안 매일 밤 자기 전에 이 6단계를 반복하세요. 각 페이지에 날짜와 며칠째인지 적어두면 좋습니다. 각 소원을 쓸 때 전날 쓴 소원은 보지 마세요.
소원을 쓰는 표현은 매일 조금씩 달라져도 됩니다. 정성껏 마음을 담아서 쓰세요. 단 한 번에 쓰세요. 이것을 쓸 때 깨달은 점이 있다면 노트 여백에 적어두세요. 이때는 빨간색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100일 이내에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간 소원으로 바꾸세요. 소원이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100일만 합니다. 다음에 같은 소원을 다시 쓸 때는 100일 이상 간격을 두세요.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쓰세요. 만일 쓰는 것을 한동안 잊어버렸다면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깜빡했을 때는 다음날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쓰면 괜찮습니다. 단 3번까지만 하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소원을 3개 정합니다. 소원 하나, 2025년 안에 월 수입 1000만 원을 넘었다. 소원 둘, 올해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람이 생겼다. 소원 셋, 2025년 가을에 애인과 미국 세도나에 갔다. 이제 써볼게요. 2025년 1월 1일.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참으세요. 이때 첫 번째 소원 3번을 쓰는 거예요. 2025년 안에 월 수입 1000만 원을 넘었다. 2025년 안에 월 수입 1000만 원을 넘었다. 2025년 안에 월 수입 1000만 원을 넘었다. 그 다음 크게 숨을 내쉽니다. 다시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참으세요. 이때 두 번째 소원 3번을 씁니다. 올해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람이 생겼다. 올해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람이 생겼다. 올해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람이 생겼다. 그 다음 크게 숨을 내쉽니다. 크게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참으세요. 이때 3번째 소원 3번을 씁니다. 2025년 가을에 애인과 미국 세도나에 갔다. 2025년 가을에 애인과 미국 세도나에 갔다. 2025년 가을에 애인과 미국 세도나에 갔다. 그 다음 크게 숨을 내쉽니다. 마지막으로 릴렉스한 후 고맙습니다 라고 한번 쓰며 마무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한다고 정말 소원이 이루어질까? 대체 뭐가 비법이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회사를 그만둔 후 정말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던 나는 이 비법을 터득하기 전까지 세간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비법이란 비법은 모두 실천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였어요. 보름달 빛에 통장을 비춰보면 여윳돈이 생긴다. 1달러짜리 지폐를 지갑에 넣어두면 돈이 들어온다. 만트라를 외면 부자가 된다. 특히 돈에 관한 것이라면 닥치는 대로 따라 했습니다. 사실 모두 주술적인 것이어서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들은 이야기 중에는 전 재산과 맞바꾸어서 배워야 할 만큼 대단한 비법이란 것도 있었어요. 효과가 절대적이라고 했죠. 술을 먹다가 그 비법이라는 것의 핵심을 살짝 물어봤더니 그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단 그때 알게 된 사실은 어떤 방법이든 효과는 결국 본인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위험 부담도 없이 간단한 비법이라면 딱 그만큼의 효과가 있겠지만
전 재산을 내놓을 정도의 각오로 실천하는 비법이라면 효과는 더 컸을 거예요. 내가 알려주는 비법도 틀림없이 전 재산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효과가 있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단단히 각오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를 겁니다. 적어도 이 책을 구입하셨다면 돈을 투자했으니 지금 그 출발선에 선 셈이 되겠죠. 그래도 가능하면 전 재산을 내놓을 정도의 각오로 실천해 보시기 바래요. 그럼 이제 소원을 적을 때의 요령을 몇 가지 일러드릴게요. 첫째, 소원은 100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합니다. 가령 10일 뒤에 치를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비법을 실천한다 해도 그때까지 축적한 것이 없다면 이루기 어렵습니다. 10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일 동안 훈련한다는 말이 정확해요. 새로운 피가 만들어지는 데에도 피부가 재생하는 데에도 100일은 걸린다고 하니 소원을 잠재의식에 새겨 넣는 것도 그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100일 이내에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초조하게 걸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둘, 소원을 쓰는 문장의 어미는 완료형이나 진행형으로 하세요. 가령 부자가 되기를 이라고 쓴다면 어떨까요? 평범한 소원처럼 보이는 이 소원이 실현된다면 부자가 되기를 이라는 상황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원을 비는 이유는 그것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자인 사람은 이런 식으로 소원을 빌지 않아요. 이미 포르쉐를 타는 사람은 마니아가 아닌 한 포르쉐를 타고 싶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 역시 결혼할 수 있기를 하고 바라지 않죠. 그러니 무엇을 하기를과 같은 희망을 나타내는 어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져야지 희망하는 상황만 계속되어서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이럴 때는 부자가 되었다 라고 씁니다. 마치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다면 부자가 되고 있다 라고 진행형으로 써도 좋아요. 거짓말이든 허풍이든 종이에 쓴 걸로 트집 잡을 사람은 없으니 했다처럼 완료형으로 쓰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럴 배짱이 없다면 일단 진행형으로 써도 좋아요. 셋, 각 소원은 15자에서 25자 이내로 정합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설명하기로 했으니 어쨌든 이 숫자를 기억하시기 바래요. 넷째, 자기 이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립니다. 소원은 자아가 사라졌을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위한 조건은 여러 가지인데요. 타인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도 강한 자아를 약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3가지 소원을 글로 써보세요. 문구 자체는 쓸 때마다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비법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참습니다. 그 사이에 첫 번째 소원을 3번 씁니다. 그 다음 크게 숨을 내쉽니다. 소원을 쓰는데 왜 호흡이 중요하지?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인간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동작과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는 동작이 있는데 재미있게도 호흡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보통 무의식적으로 손을 계속 움직이는 일은 없지만 무의식 상태에서도 심장을 비롯해 다른 장기는 쉼없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의식해서 손을 움직일 수는 있지만 의식해서 심장을 멈출 수는 없죠. 이에 반해 호흡은 무의식적으로 계속할 수도 있고
의식해서 멈추는 것도 가능해요. 다시 말해 호흡은 의식과 무의식의 가결하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긴장해서 굳어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긴장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말하는 대로 된다면 힘들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긴장을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죠. 긴장하지 않은 상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호흡이 깊은 상태입니다. 긴장한 사람은 예외 없이 호흡이 얕아요. 그러니 긴장을 풀려면 심호흡을 하면 됩니다. 의식해서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무의식적으로 굳어버린 몸과 마음이 풀립니다. 사실 인간의 상태는 긴장과 이완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스트레스 아니면 릴렉스입니다. 호흡은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숨만 제대로 쉬어도 인생이 어떻게든 풀린다는 뜻이죠. 건강도 소원을 이루는 것도 호흡에 달렸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데에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호흡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또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하지만 스트레스는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없다면 성장도 없으며 성장과 스트레스는 늘 함께하죠. 소원을 실현하는 원동력 역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가장 편한 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브리지스라는 심리학자에 따르면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의 감정은 흥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성장하면서 이 흥분이 쾌와 불쾌, 그리고 좀 더 복잡한 감정으로 분화해 가는 것인데요. 흥분에 쾌와 불쾌가 있듯이 소원에도 늘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합니다. 결혼하고 싶다는 소원을 들여다보면 분명 그것은 쾌, 즉 기쁨이지만 동시에 불쾌, 즉 두려움도 숨어 있죠. 불쾌가 너무 강하면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원이 단순히 가슴 뛰는 일, 즉 기쁨이라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그 이면에 두려움이나 불쾌한 감정이 제동을 겁니다. 말하자면 기쁨으로 인해 가속 페달을 밟지만 두려움이 그 이상의 세기로 제동을 걸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은 대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소원을 이루려면 쾌를 광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흥분 안에 쾌와 불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같은 것이어서 쾌를 강화하면 흥분 자체도 강해져 불쾌까지 강화되니까요. 그렇다면 소원은 어떤 상태에서 실현되는 걸까요? 그것은 쾌도 불쾌도 아닌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흥분도 하지 않고 당연히 스트레스도 없으며 완전히 릴렉스한 상태에서 바로 소원이 실현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은가요? 그토록 결혼하고 싶다고 소원했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면 분명히 행복하기는 한데 매일 가슴 떨리고 설레는 건 아닐 거예요. 월 수입 1,000만 원이 넘고 싶다 라고 바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수입이 1,000만 원이 넘으면 특별할 것도 없어요. 소원의 실현은 이런 겁니다. 릴렉스, 다시 말해 깨달음인 거예요. 소원이 눈앞에 있으면 아무래도 흥분해서 호흡이 얕아집니다. 그 후 호흡이 깊어졌을 때가 릴렉스이고 그 상태에서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처음부터 릴렉스 한다고 소원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며 소원은 스트레스와 릴렉스의 세트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숨을 참는 동안에 첫 번째 소원을 3번 쓰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숨을 내쉽니다. 숨을 참는 동안 이 스트레스이고 소원에 강하게 집중한 상태입니다. 크게 숨을 내쉰다는 릴렉스해서 소원을 이룬 상태인 것이죠. 3가지 소원을 각각 3번씩 종이에 쓰는 동안 숨을 참으면 글로 쓰는 동안 소원을 이루기 위한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스트레스가 압축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크게 숨을 내쉽니다. 그러면 몸은 한껏 릴렉스 되면서 글로 쓴 소원이 단숨에 잠재의식에 침투합니다. 릴렉스 상태에서는 잠재의식이 놀랄 만큼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한두 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의식보다 2만 배나 센 잠재의식에 소원을 침투시키려면 반복과 임팩트를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물론 충격적인 체험을 하면 한 방에 침투시킬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각오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그만둔다든지 이혼한다든지 모일푼으로 외국에 나간다든지 하룻밤에 3천만 원을 쓴다든지 시내 한복판에서 춤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절대 있을 수 없었던 일을 해야 하죠. 하지만 비법은 그 정도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평범할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반복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이 비법을 100일 동안 계속하세요. 100일은 약 3개월이죠. 비법 노트에 3가지 소원, 3번, 고맙습니다를 날마다 꾸준히 실천하면서 가능하면 노트를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3가지 소원을 쓰다 보면 신기하게도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이치가 눈에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보통은 갑자기 알아차리게 되는데요. 정말로 찰나이니 소원을 쓰는 도중이라도 즉시 노트 여백에 적어둬야 합니다. 빨간색 펜으로 쓰면 나중에 알아보기도 쉬워요. 훗날 그 메모를 보고 맞아, 그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지 하며 놀라는 일도 종종 있을 거예요. 이때 알아차림을 번뜩임이나 영감이라고 하는데 필자는 하늘의 목소리쯤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먹이를 쥐어짜도 좀처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려울 때는 역시 2만 배로 힘이 센 잠재의식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입니다. 다만 잠재의식은 의식이 활동을 멈춘 동안 아주 잠깐만 활동하기 때문에 그때를 놓쳐서는 안 돼요. 3가지 소원, 3번을 실천하는 중이 아니더라도 밥을 먹거나 길을 가거나 목욕을 하거나 화장실에 있거나 그런 사소한 순간에 알아차리고는 잊어버려서 정말로 중요한 정보를 놓쳐버리기도 해요. 그러니 하늘의 목소리를 재빨리 알아차리려면 노트를 가지고 다니다가 즉시 메모하거나 핸드폰에 적어두거나 녹음해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메모한 건 나중에 노트에 옮겨 적으시고요.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실현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100일이 지나면 노트는 빨간색의 하늘의 목소리로 가득할 거예요. 이것은 구글로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비법서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다만 하늘의 목소리에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 노트에 적은 걸 제대로 실행해야 한다는 뜻이죠.
가령 필자의 노트 어느 한 페이지에는 빨간색으로 매일 청소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질러진 방을 반나절을 투자해 대청소를 했더니 그 일 이후 모든 일과 명상이 순조롭게 잘 풀렸습니다. 역시 하늘의 목소리는 그대로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100일 동안은 씁니다. 그리고 100일이 되면 중단하세요. 소원을 까맣게 잊고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을 우주에 맡기고 지내다 보면 신기하게도 소원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쓰고 싶어지면 100일 정도 시간을 두었다가 쓰세요. 100일이 지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비법을 100일 동안 실천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법을 꾸준히 실천해서 반복하다 보면 노트가 여러 권 쌓이겠죠. 그럼 옛날 노트를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마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거예요. 정말입니다. 특히 자기 전에 하루도 빠짐없이 쓰세요. 잠재의식은 리듬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는데요. 날마다 쓰는 리듬이 도중에 깨져버리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하루의 실수가 계속 꼬기를 잡고 흔들어서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리듬이 깨졌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하시길 바래요. 착실히 하면 마법처럼 소원이 착착 이루어질 테니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무슨 일이든 기쁨과 즐거움, 희망이 중요합니다. 비법의 실현 능력은 실로 엄청날 거예요. 하루 1분씩 100일 동안만 계속해도 소원이 이루어지고 인생이 급격히 풀립니다. 앞날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게다가 소원을 이루는 데 드는 비용은 이 책과 노트와 볼펜이 전부입니다. 필자도 싸구려 노트와 볼펜으로 월 수입 2천만 원을 넘겼으니 얼마나 투자 효율이 좋은지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물론 집에 틀어박혀서 노트에 쓴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소원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행동이라도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없으면 실천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목표가 뚜렷하면 잠재의식은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어서 자연스럽게 그것도 잊고 사는 동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필자의 이론입니다. 고성능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적지를 설정하면 잠시 길을 잘못 들 수 있어도 결국은 도착할 수 있게 안내해 줍니다. 그러니 이 내비게이션을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래요. 오늘은 이시다 히사스고 저자의 세계의 소원 100일의 기적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저서 중 정말 잘 읽었던 책이 탐욕의 원칙이란 책이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이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고 컨텐츠 안에 그 내용을 듣고 큰 도움을 받았으며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셔서 지금까지도 애정하고 있는데요. 이땐 말이었지만 이번엔 쓰는 것에 대한 책을 다뤄봤습니다. 100일 챌린지를 하는 분들이 꽤 많죠. 저도 쓰는 걸로 정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분명 귀찮아요. 말보다 번거롭고요. 저는 100일 동안 100번 쓰는 챌린지를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꾸준히 지속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쓰는 동안 마치 내비게이션을 찍고 목적지를 가는 것처럼 그 목표를 향해 오르는 계기와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계속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글의 힘을 알게 되고 정말 많은 발전을 했거든요. 다만 너무 힘들어서 만족스럽게 다 끝마치진 못했는데 여기서 절충된 챌린지가 바로 오늘의 이 비법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말보다는 더욱 확고한 결심이 필요해요. 하지만 분명 효과는 있습니다. 새해가 되는 날 딱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소개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비법이 끌리셨다면 이 책을 좀 더 깊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원리를 알고 제대로 실천한다면 분명 효과를 보실 거예요. 저도 이 방법을 얼마 전부터 해보고 있는데 인생에서 좋은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마음 또한 풍요로워지고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희망을 볼 거예요. 그리고 나아갈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오늘의 비법이 좋은 디딤돌이 되길 바라봅니다.